이제 확실한 반등이 시작된 걸까요? 원달러 환율도 어제부터 이제 상승 흐름이 꺾여서 제자리를 점차 찾아가고 있고요. 수급도 현재 코스피 코스닥 나란히 쌍끌이 매수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양시장 1% 이상의 강한 상승입니다. 오늘 장에서는 어떤 부분들을 봐야 될지 종목군별로 나눠서 투자 전략 세워드릴게요.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상당히 강하게 출발하는 아침입니다.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네, 오늘은 또 대체로 다 낙폭과대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반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환율도 빠르게 하락하면서 7원 90전 하락한 1378원 90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이 어제 반도체가 조정을 받긴 했습니다만은 국내 시장이 워낙 많이 하락을 하면서 최근에 금리 인하 3회에 대한 기대감 다 다시 원위치로 오면서 다시 좀 시작하는 모습입니다. 외국인도 오늘 양시장에서 매수를 지속해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동안 하락이 상당히 좀 강했었던 반도체 섹터 내에서는 조금 순환매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그동안 많이 하락했었던 다른 섹터들이 다 보존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2차 전지도 강하게 반등해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전체적으로 많이 하락했던 지금 풍력 관련주, 태양광 관련주, 제약 바이오 섹터 모두 강세 보여주고 있고 화장품 섹터주들도 급등 이어가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하락이 컸던 로봇 관련주들도 반등에 나서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제약 바이오 섹터주들 강세가 조금 더 눈에 띄고 두드러지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지금 보시면은 전력기기 쪽들, 전선주들도 다시 강세 보이고 있는 상황. 또 미국과 중국의 철강 관세와 관련돼서 기대감에 지금 중소형 철강주들하고 대형 철강주들, 알루미늄, 금속류들 다 오늘 급등 초반에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봐야 될 첫 번째 종목군, 제약바이오 강세 이 부분부터 좀 짚어주시네요. 간밤에 미증시에서도 일라이릴리 같은 경우는 강한 움직임을 나타내기도 했고요. 오늘장 비만 치료제 쪽 펩트론이 두 자릿수대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또 재료 있는 제약 바이오주들 움직임 활발한데요. 어떤 종목군 눈길이 가시나요? 네, 최근에 제약바이오 섹터주들이 많이 빠졌습니다. 금리 인하 지연에 대한 우려감으로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5월달 학회가 기다리고 있고 각 기업들마다 호재성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모습들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섹터주들도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그다음에 우려감 이런 부분들이 다 선반영된 상태 속에서 주가가 하락을 많이 했고요. 그 과정 속에서 기업들의 긍정적인 부분들이 다시 또 노출이 되면서 주가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 주셨던 대로 펩트론이 급등한 모습이고요. 오늘 지금 다시 3,000당 제약도 10만 원 트라이 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레고캠바이오도 오늘 좀 반등에 나선 모습. 사실 레고캠바이오는 최근에 시장 폭락하는 동안에도 하락하고 있는 주가 속에서도 수급은 또 외국인과 기관 계속 사줬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많이 하락을 했었고 오늘 에이프릴 바이오도 바닥 잡고 좀 반등에 나서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제약 바이오 섹터주들 지금 한미약품이죠. 한미약품 삼바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 좀 유한양행도 강세 보이는 모습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약바이오 낙폭 과대한 상태 속에서 기술적인 반등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궁극적으로 기업들 실적 시즌에 가면 불편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주가 자체가 워낙 빠져 있고 그다음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치 다 원위치로 돌아왔고 그다음에 이제부터는 또 임상 이슈 이런 부분들 또 미국에서도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상당히 좀 많이 오른 모습이었기 때문에 오늘 그 부분에 조금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도주군이었었던 최근에 하락하기 전까지 주도주군이었었던 종목들 특히 3,000당 레고캠, 에이프릴, 오스코텍이라든지 이런 것들 하고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최근에 조금 대주주 매물 이슈 이후에 많이 하락했던 알테오젠이라든지 아까 올랐던 펩트론 외에도 의료기기, 큐리옥스 바이오시스템즈 같이 이런 종목들까지 해서 미용기기, 의료기기 이런 쪽들까지 아우러 본다라면은 제약바이오 섹터주들도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바닥권에서 좀 기술적인 반등 추가적으로 좀 더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오늘 단연 눈길을 끌고 있는 종목군, 철강, 알미늄 관련된 종목군들, 이 중국으로 관세를 부과를 한다. 미국 쪽에 이런 조치가 발표가 되면서 관련된 종목군들 무더기로 강세 흐름 나타내는데 이것이 일시적일지 아니면 꾸준히 강세 움직임을 나타내게 될지 철강주들은 오랜만에 활발하게 움직이는데요. 이쪽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일단은 이슈에 따른 단기 반등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사실 철강주들 같은 경우는 그동안
워낙 많이 빠졌었죠. 경기 침체 여파도 있었고 중국에서 뭐 철강 같은 경우도 과잉 생산되면서 가격적인 부분들도 있었고요.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미국에서도 지금 철강주들 되게 중국산에 대해서 이제 관세를 더 추가로 매기겠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국내 업체들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오면서 주가가 강하게 올라온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국내 같은 경우는 오히려 뭐 철강 업체들 같은 경우 아시다시피 미국으로 갈 때 쿼터제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쿼터제 안에서 더 추가적으로 뭔가 있을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라면은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슈들이 뭐 심리적인 안정감, 왜냐하면 뭐 철강 가격 뭐 하락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조금 어느 정도 반등할 수 있겠다. 뭐 유통이 좀 줄어들거나 그러면 그런 부분들로는 좀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 뭐 작은 종목들, 최근에는 작은 종목이 정말 잘 가죠. 하이스틸, 뭐 대동스틸, 뭐 신스틸, 금강철강, 뭐 문배철강, 부국철강 뭐 할 것 없이 무슨 스틸자만 들어갔다 하면 오늘 다 급등이고요. 알루미늄 관련주들도 뭐 싹 다 급등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뭐 낙폭과대 정말 많이 빠졌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인데요. 추가적인 상승 시도까지는 좀 제가 봤을 때 약간 제한적이지 않을까. 다만 이번 급등을 이용해서 뭐 중소형 철강주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뭐 비중 조절 내지는 뭐 매도하시는 전략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맞지 않을까. 지금 뭐 현대제철도 올라오고 있습니다만은 아직 좀 갈 길이 멀고 어차피 경기에 영향을 받는 섹터이기 때문에 경기 회복과 시그널이 좀 맞아 떨어지는 시점을 다시 한번 기다려 보시는 전략이 좋겠습니다. 호재 나왔다고 무조건 홀딩하지는 마시고 지금 이 이슈 나왔을 때 변동성이 좀 커졌을 때 이 기회를 활용을 해서 비중을 좀 조절하신다거나 뭔가 좀 액션을 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해서 투자 전략에 팁을 주시네요. 다음 마지막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엔터주, 그 가운데서도 하이브의 움직임이 최근 들어서 슬슬 살아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SM이나 YG 쪽으로도 플러스권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화장품주들은 이제 신고가 리스트에서 슬슬 등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그동안 안 갔던 화장품주들도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고 카지노 쪽까지 중국 소비주의 강세 움직임 연일 지속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렇다면은 어떤 식의 대응 전략이 필요할지 그리고 이 중국 소비주들은 일정 매매를 좀 해야 될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알려주시죠. 네, 중국 소비주들 뭐 아시다시피 화장품은 그걸 떠나서 중소형주들 실적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태죠. 최근에 보시면은 중소형 내수 안에 있었던 로컬 업체들 같은 경우도 많이 올라왔죠. 최근에 토니모리도 많이 올라온 상태고, 그다음 OEM, ODM 업체들도 많이 올라왔고요. 하다못해 아모레, LG 생활건강까지 계속 올라오고 있고, 실리콘2도 계속 강세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최근에 뭐 VT도 그랬었고, 중소형 업체들도 마찬가지. 중국 경기 회복과 소비가 좀 늘어난다라면 조금 더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기본적으로 뭐 중국의 로컬 업체들이 워낙 커지면서 그동안 몇 년 동안 화장품 업체들이 상당히 힘들었었는데요. 중소형 화장품 업체들이 뭐 자기만의 고유의 특화된 상품들을 내놓고 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뭐 올리브영이라든지 이런 곳을 통해서 화장품들을 많이 사가면서 이 부분이 좀 긍정적인 영향을 좀 받고 실적에 좀 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역시 5월 달에 황금 연휴가 기다리고 있어서 이 부분이 영향을 주면서 최근에 보시면 이제 롯데관광이라든지 이런 레저 업체들, 그다음에 항공업체들, 여행업체들 반등 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토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화장품 업체들이라든지 최근에 말씀드렸던 뭐 타이어 이런 쪽들은 계속 지금 실적으로 가는 소비주들이고 기본적으로 그동안 많이 빠졌던 오늘 보시면 엔터주들도 강하게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이브 같은 경우는 지금 레포트가 스트롱바이까지 좀 나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워낙 향후에 BTS 돌아올 것도 있고 워낙 주가 바닥이고 그다음에 JYP 엔터 같은 경우는 지금 올라도 지금 64,400원. 박진영 대표가 83,000원대 많이 샀다는 것 같더라고요. 몇십억어치. 지금 사도 그분보다 엄청 싸게 사는 거죠. 그 정도로 지금 엔터주들도 많이 빠져 있습니다. 오늘 SM, YG 엔터까지 다 급반등하는 모습. 결론적으로 중국이 최근에 조금씩 이제 제조업이 조금씩 좋아지고 지표들이 개선되면서 중국 소비와 이제 중국인들의 뭐 이렇게 뭐랄까요? 소비 능력 이런 부분들이 좀 올라올 것에 대한 기대치 이런 부분들이 좀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국내 내수 소비주들 같은 경우도 지금을 최악으로 보시면서 서서히 좀 회복되는 부분에 대한 투자 이런 부분들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가 무조건 잘 가는 거는 좀 사실이지만 여기도 좀 기대치가 계속 반영되고 있는 섹터인 것처럼 작년 가을에 정말 죽을 만큼 힘들었던 게 반도체였었거든요. 지금 또 죽을 만큼 힘든 종목들한테도 관심을 한번 양립적으로 좀 쏟아보시는 전략 좋겠고요. 기술적으로 오늘 좀 목요일이라서 아침에 사실 좀 급락하면은 매수 기회다 생각했었는데 시장이 오히려 더 빠르게 치고 들어오면서 1617선까지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일단 지수 1600이 아니라 2617까지 올라온 것 같습니다. 2600 정도 지선으로 생각하시고 낙폭과대주들 뭐 단기적으로 한번 기술적인 반등 노려보시는 트레이딩 전략 유효한 것 같습니다.
어느새 거의 바닥권이고 낙폭과대주 강조를 해주시는데 기억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이었습니다.